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윤서는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망설이면 다시 잠들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걸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없었습니다. 환기구에서 새어 들어오는 복도 냄새가 아침을 알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는 표정을 고쳤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밝은 척하는 일도 노동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편의점 유니폼, 카페 앞치마, 충전기, 물병. 하루에 3곳을 오갔습니다. 아침엔 카페, 오후엔 편의점, 저녁엔 대리운전 콜센터. 한 달 수입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군산에서 올라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뭐라도 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연줄도 없는 26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윤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군산 조선소에서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허리가 휘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질 때까지. 어머니는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겨울에도 손이 터지도록. 두 분은 윤서에게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서야,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부끄럽지 않게. 그 말이 윤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은 언제나 복잡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은 모두 바빴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헤드폰을 낀 학생들,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 그들 사이를 비집고 걸으면서 윤서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정해진 출근길이 있고 명함이 있고 퇴근 후 약속이 있는 삶. 그런 삶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교는 독이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됐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장님이 안쪽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서 씨, 오늘도 수고? 네, 사장님. 윤서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를 맸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바닐라 라떼. 주문을 외우고 잔을 준비하고 우유를 데우고 시럽을 넣었습니다.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여기요! 빨리 안 돼요? 젊은 남자가 카운터를 두드렸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남자는 혀를 찼습니다.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편의점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서둘러 카페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이동했습니다. 편의점은 오피스 빌딩 1층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왔어? 편의점 사장은 50대 여자였습니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손은 빨랐습니다. 오늘 택배 많이 왔어. 정리 좀 해줘. 네, 윤서는 택배 상자를 뜯어 진열대에 채워 넣었습니다. 과자, 라면, 음료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앞뒤를 맞춰 정렬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회사원들은 커피를 들고 웃으며 걸었습니다. 윤서는 그들을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시렸습니다. 저녁 6시 마지막 근무지로 향했습니다. 대리운전 콜센터는 건물 지하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여러 명의 상담원이 헤드셋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입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목소리는 밝아야 했습니다. 지친 기색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윤서는 웃으며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밤 11시 근무가 끝났습니다. 윤서는 헤드셋을 벗고 어깨를 돌렸습니다. 목이 뻐근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윤서는 그들을 피해 걸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땐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좁은 공간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윤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지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습니다. 윤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것, 그것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윤서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챕터 2. 안전해 보였던 사랑. 그를 처음 만난 건 편의점에서였습니다. 늦은 저녁, 손님이 끊긴 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삼각김밥과 우유를 집어왔습니다. 카운터에 물건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전자레인지 써도 될까요? 네, 사용하세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윤서는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고맙다고 말하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데워 먹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주 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물건, 삼각김밥과 우유, 가끔은 컵라면을 사기도 했습니다. 윤서는 그의 얼굴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매일 야근하시는 건가요? 윤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 아르바이트예요. 아, 그렇군요. 저도 요즘 야근이 많아서요. 덕분에 여기 자주 오게 되네요. 그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편의점 카운터 너머의 짧은 대화였습니다. 날씨 얘기, 일 얘기, 사소한 농담. 그러다 어느 날 지훈이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퇴근 후에 차라도 한잔할까요?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지훈은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했습니다. 일은 많았지만 보람은 적었습니다. 승진은 느렸고 연봉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실했습니다. 불평보다는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게 목표가 되더라고요. 지훈의 말에 윤서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 서울 올라올 땐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게 목표예요.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윤소 씨는 정말 대단해요.
그 말에 윤서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살, 조용하지만 성실한 태도, 거창한 꿈 대신 소박한 일상을 지키려는 마음. 그래서 편했습니다. 윤서는 지훈과 있으면 긴장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지훈은 윤서에게 처음으로 미래를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윤서야,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 어느 날 저녁 한강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윤서는 놀라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저도 좋아요. 진짜, 네. 지훈은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윤서는 그의 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해서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약혼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윤서야, 잘 됐다. 이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생겼구나.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였습니다. 윤서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지훈의 집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그냥 평범해.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주부야. 형이 하나 있는데, 회사 경영하고, 평범하다는 말. 하지만 윤서에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아버지, 회사 경영하는 형. 그건 윤서의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집안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지우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런 거 안 따져. 사람이 중요한 거지. 윤서는 믿고 싶었습니다. 약혼 인사를 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윤서는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정장 차림의 직원들. 윤서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초라해 보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지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 그리고 형. 형 옆에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훈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 제 약혼녀 김윤서입니다. 윤서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서입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윤서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지훈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군산이고요.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일하셨어요. 조선소. 그래요. 짧은 대답. 윤서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났네. 축하해. 형의 이름은 박도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시선은 윤서를 후쳤습니다. 윤서는 불편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화는 주로 지훈의 가족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윤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가끔 질문을 받으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옆에서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속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메울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지훈만 있으면 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서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정한 마감 시간은 오늘이었습니다. 답을 주지 않으면 그는 움직일 것입니다. 증거를 만들고 소문을 퍼뜨리고 부모님을 위협할 것입니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약혼 만찬이 있다는 내용.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인다는 것. 정식으로 인사하는 자리라는 것. 윤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침묵할까? 돈을 받고 떠날까? 아니면 윤서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군산을 떠날 때 주신 것.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윤서야,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마음만큼은 팔지 마라. 그게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전부다. 윤서는 그 글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힘들어도 가난해도 누구에게 고개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윤서는 자문했습니다. 침묵하면 편할 것입니다. 돈을 받으면 당장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엔 어떻게 될까? 거울을 볼 수 있을까?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윤서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저녁 6시 약혼 만찬장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긴 테이블, 양가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왔어.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윤서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서는 인사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 친척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박도현도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한쪽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윤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화는 주로 지훈의 가족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훈의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축사를 하셨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말씀, 좋은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는 말씀,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박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연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동생, 축하해. 좋은 사람 만났네. 도연은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윤서 씨도 좋은 선택을 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오는 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날카로웠습니다. 윤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처럼 지내면 좋겠어요. 윤서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이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끝입니다. 하지만 윤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또 다른 폭력이라는 것을. 윤서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윤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서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윤서는 이 약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어머니가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박도연이 자신을 서재로 불렀다는 것, 돈 봉투를 주며 조용히 떠나라고 했다는 것, 거절하면 증거를 조작하고 부모님까지 위협했다는 것.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훈이 형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오해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였습니다. 윤서는 그날 서재를 나오면서 몰래 가져왔습니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훈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도연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변명을 시도했지만 지훈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가난하고 학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사람이고 존엄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서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찢어진 봉투에서 돈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 윤서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존엄은 팔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직접 한 말이었습니다.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윤서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렇게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답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훈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잘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윤서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도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조금 있다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윤서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발로 걷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군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1년 반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났습니다. 약혼 파기 이후 박도연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서가 SNS에 올린 글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언론도 보도했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그를 무급휴직 처리했습니다. 지훈은 윤서에게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서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행복하세요 라고. 군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딸,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골목, 낡은 대문. 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빛이 말해주었습니다.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저녁 식탁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윤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술을 뜨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맛있어서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작게 웃으셨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군산에 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자신이 약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용기 내준 덕분에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윤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과의 시간은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훈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윤서 씨. 당신도요. 지훈은 돌아섰습니다. 윤서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작은 제과점에 취직했습니다. 새벽부터 빵을 굽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퇴근 후엔 부모님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아니요. 전 지금이 좋아요. 저답게 살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이 맞닿았습니다. 엄마 딸이어서 자랑스러워. 윤서는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정규직이 되었고 작은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요즘 연애도 한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좋네요. 윤서 씨답네요. 당신도 당신답게 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서로가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현재 윤서는 30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과점에서 일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빵을 굽습니다. 손님들이 웃습니다. 그 웃음이 좋습니다. 작년에 부모님은 가게를 정리하셨습니다. 윤서가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윤서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강남 연회장, 찢어진 봉투, 떨렸던 목소리. 그날의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지만 당당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부끄럽지 않게. 윤서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윤서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제과점으로 갑니다. 반죽을 만들고 빵을 굽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가게를 채웁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어서 오세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윤서는 그 빛을 받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평범하지만 존엄하게,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은 삶. 그것이 윤서가 선택한 삶입니다.